역경 39. 수산건 간하 감상 대상전 상왈 산상 유수 건 군자의 반신수덕 산 위에 물이 있는 모습이 건깨의 모습이다. 수직적인 이미지보다 수평적 이미지가 더 대상전의 의도와 가깝다. 뒤에는 높은 산이 있고 앞에는 건너지 못하는 큰 물이 있으므로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다. 군자는 이 꾀의 모습을 본받아 전도가 곤란할 때에는 앞으로 나아가기보다는 일보 뒤로 물러나 자기 자신을 반성하고 덕을 쌓는다. 괴사, 건, 리서남, 분리동북, 리견대인, 정길 건깨의 대세는 갓난, 험조가 앞을 가로막고 있어서 전진하는 것을 곤란하게 만든다. 이럴 때는 이 곤란을 벗어나기 위하여 서남쪽의 평평한 땅을 향해 가는 것이 유리하다. 동북쪽의 산악지대를 향하여 가는 것은 이롭지 않다. 맹목적으로 돌파하는 것은 어리석다. 지세를 간파해야 한다. 이러한 곤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대덕의 큰 인물을 만나 상담하고 조력을 얻는 것이 좋다. 고난 속에서는 변절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하느님과 소통하면서 계속 물음을 던져라. 정도를 고수하면 길할 것이다. 문왕 8개 방위도 상으로 보면 동북방이 간이고 그 반대편인 서남방이 곤으로 되어 있다. 주인은 상계인 감을 곤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이러한 상수학적 방위 개념은 경 자체의 해석을 구하는 데 적합치 않다. 효사, 초육, 왕건, 레예 가면 갓난에 빠지고 오면 명예를 얻는다. 여기에서는 왕은 위로 올라가는 것이고 레는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것이다. 초육은 위가 낮고 재가 약하고 상계의 응원이 없다. 육사가 음혈해서 응하지 않는다. 맹지는 갓난을 증진시킨다. 초육의 레는 결국 제자리에 가만히 있는 것이 된다. 전진만을 알고 멈춤을 모르는 삶과 문명은 파멸로 귀결될 뿐이다. 유기, 왕신건건, 비궁지고 유기는 유순중정의 이상적 덕을 소유하고 있으며 유고의 천자와 정응의 관계에 있다. 유기는 천자의 충량한 대신이다. 지금 천자는 험의 한가운데 빠져 있다. 오를 구할 수 있는 자는 학계의 중심인 유기밖에 없다. 유기는 왕의 신하로서 왕을 구하기 위하여 건건하게 모든 힘을 쏟고 있다. 이러한 헌신의 노력은 나 하나의 몸뚱이를 위함이 아니다. 대의를 위하여 헌신하고 있는 것이다. 유기의 효사에는 기륭 판단이 없다. 성패에 관한 언급도 없다. 대의를 위한 노력은 성패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다. 9.3 왕건, 레반 9.3은 학계에서 유일한 양요이며 강건한 제목이다. 학계의 두 의면은 이 9.3에게 의지하려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9.3의 지향처는 6.3이다. 그러나 9.3의 지향처는 상육이다. 그러나 상육은 음유하며 위가 없으면 실권이 없다. 의지할 수 있는 제목이 되지 못한다. 이런 경우 9.3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험조 갓난의 상황에 겹겹이 둘러싸인다. 생각을 돌려 자기 자리로 다시 내려오면 넷개의 본연의 분위기로 회귀하게 된다. 초6과 6이 모두 충정의 신하이며 구상과 같은 강명한 인재를 요구하고 있다. 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곤란을 타개해 나가는 것이 9.3의 정도일 것이다. 역은 무모한 진보를 질책한다.
환경 파괴가 심각한 21세기의 최대 난제는 레반을 방해하는 문명의 장난이다. 육사, 왕건, 레련. 육사는 이미 험난을 의미하는 산계 속에 들어와 있다. 올라가려 하면 더욱 곤란한 공경이 닥친다. 왕건이라 표현했다. 왕에 대하여 레라고 하는 것은 학계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한다. 육사는 정을 얻고 있는 인물이며 보편적인 가치에 대한 헌신이 있다. 때마침 바로 아래에 정의롭고 강건한 인물이 기다리고 있다. 육사는 구삼과 손을 잡고 세상의 갓난을 구하려 한다. 그것을 레련이라 표현했다. 혁명은 앞으로 나아가는 것만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혁명은 파워의 교체가 아니라 생활의 혁명이다. 혁명은 내려와서 동지들을 규합하여 자기와 이웃의 삶을 바꾸는 것이다. 예수가 요단강에서 갈릴리로 간 것도 레련이었다. 9.5. 대건, 북내. 9.5 효사는 건계 전체의 상징이며 중심이다. 강건, 중정의 모든 훌륭한 품격을 지닌 천자이다. 9.5는 지금 곤욕롭다. 거대한 갓난 속에 빠져있다. 그러나 9.5 천자는 진실하게 대건을 극복하려는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충절을 지키고 대의를 걱정하는 양신들이 몰려들게 된다. 효사는 이들을 신으로 표현하지 않고 붕으로 표현했다. 혁명 동지들 사이에는 수평적 인간관이 있기 때문이다. 괴상을 분석하면 건계의 모든 혀들은 일심으로 9.5의 천자를 도와 국가의 대란을 구하려 한다. 북내 후에 아무런 평화가 없다. 북내라 하여도 반드시 길한 일만 있지 않기 때문이다. 9.5의 단계에서도 건난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그래서 길이라는 평화가 붙지 않았다. 상륙, 왕건, 레석, 길, 리견대인. 상륙은 음유하며 재능이 없고 난국을 타개할 힘이 없다. 상륙은 건계의 끝자리에 있어 더 올라가려 해도 더 나아갈 곳이 없다. 난국을 타개하기 위하여 억지로 공을 세우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욱 난국에 빠진다. 그러나 생각을 바꾸어 거꾸로 내려가면 위대한 리더인 9.5가 있다. 9.5와 힘을 합쳐 난국을 헤쳐나간다면 풍성한 공적을 남길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효사는 레석이라 표현했다. 길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길이라는 판단은 건계에 없었다. 상륙에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나타난다. 이 위야말로 건계의 건이 끝나는 자리이기 때문이다. 상륙과 9.5의 합심의 노력이 대덕의 인간을 만날 때 이들의 노력은 풍성한 결실을 맺는다. 대의는 특정인일 필요가 없다. 대의는 찾으면 있다. 40. 뇌수해. 감하 진상. 대상전. 뇌우작. 해. 군자의 사과 유제. 우레와 피가 일어나는 모습이 핵괴의 모습이다. 이때는 얼었던 것이 풀리고 만물이 소생한다. 군자는 핵괴의 모습을 본받아 과실을 사면하고 형기를 단축시킨다. 괴사, 해, 리, 서남, 무소왕, 길의 복길, 유유왕, 숙길. 핵괴는 간난이 해소되고 있음을 나타내는 괴이다. 서남쪽으로 리가 있다. 모든 것이 풀리는 시절에는 특별히 나아갈 필요가 없다. 이럴 때는 상황을 잘 파악해서 자기의 본래적 위치로 돌아가는 것이 길하다. 그러나 나서야 할 상황도 물론 있다. 이때는 나아가서 과감하게 빨리 결단하여 문제를 해결해 버려야 한다. 모든 것이 풀려가는 시기에는 조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상책이다. 시간을 끌 필요가 없다. 숙하면 길하다.
효사, 초육, 무구. 핵계의 출발이다. 갓난이 풀리는 초기 상태이다. 초육을 음유하고 부정하다 하여 미천한 소인으로 해석하는 것은 과도한 해석이다. 구사와도 음양 바르게 상응, 구이와도 상비하고 있다. 매우 침착하고 눈에 띄지 않게 행동하는 인물이다. 대길이라 할 것은 없지만 허물이 없다. 풀림 후 초기에는 이와 같이 조용한 것이 좋다. 구이, 전획 3호, 득황시, 정길. 구이는 학계의 중앙에 위치하는 중요한 인물이다. 양요이니까 강건하고 중용의 미덕을 지닌다. 구이는 천하의 갓난을 해소하는 연걸이며 아직도 처리해야 할 건난이 많다. 구이가 사냥을 나가 3마리 여우를 잡고 그 여우 몸에 박혀있던 황동우 화살을 얻었다라고 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3마리 여우는 유고의 천자를 둘러싸고 있는 새 음효, 초육, 육삼, 상육을 가리킨다. 나라를 어지럽히는 소인들이다. 구이는 천자의 신임을 얻어 이들을 제거시켰다. 황동우 화살은 천자의 인가를 받았음을 의미한다. 화살은 곧바로 나아간다. 나쁜 놈들을 가차없이 곧바로 처단했음을 상징한다. 구이는 중용의 미덕을 보유하면서도 과단성 있게 일을 처리한다. 이 나라와 이 개인에게는 기운이 찾아온다. 미래를 물으면 길하다. 즉 풀림의 방향이 잘 잡힌다는 얘기다. 육삼, 부차승, 치구지, 정린. 육사는 음유하며 부정부정하다. 감계의 최상에 있으며 갓난을 벗어나기 위해 불안한 점프를 계속한다. 구사의 대인에게 잘 보여 고의 고간 노릇을 하고 있는 듯이 보이는 허망한 인물이다. 이자의 꼴을 효사는 괴나리 보찜을 걸머진 꾀지지한 형색의 천민이 고관을 타고 다니는 삐까뻔쩍하는 수레를 타고 가며 폼 잡는 꼴과도 같다고 표현했다. 이 꼬라지는 도둑놈들을 꼬이게 만들 뿐이다. 아무리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 고위의 자리를 얻었다 할지라도 도덕 재능이 결핍되어 있는 자가 고위에 앉아있으면 자기 스스로 고통스러울 뿐이다. 점을 치며 후회스러운 일만 있다. 구사, 해이무, 붕지, 사부. 구사는 부정하다. 이에 응하는 초육 또한 부정하다. 부정한 자들끼리 응하고 있는 형국은 좋지 못하다. 이럴 때 구사는 진정한 우레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 초육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이 옳다. 이것을 효사는 너의 엄지발가락을 잘라버려라 라고 표현했다. 관계를 단절시키라는 뜻이다. 구사는 영향력 있는 대신이다. 갓난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누적된 썩은 관계들을 도려내 버려야 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소인들이 물러나고 진정한 친구, 혁명의 동지들이 그대에게 모이게 되리라. 그리하면 서로 믿고 서로를 성의를 다하여 해의 형국을 완성해 가리라. 유고, 군자, 유유해, 길, 유부우소인. 유고는 천자여 핵계의 주체이다. 따라서 핵계의 주체가 하는 일은 해일 수밖에 없다. 해라는 것은 소인을 해고하는 것이다. 길하다. 그리하면 그 자리는 자연스럽게 군자들이 차지한다. 그 단절의 성과는 소인이 떠난 바로 그 자리에서 실증되게 마련이다. 상육, 공용, 석준, 우, 고용지상, 획지, 무분리. 상육은 이 핵계의 최고위이지만 유고만큼 지고하지 않기 때문에 그 주어가 공이 된다. 천자의 사부직에 해당되는 것을 해당되는 삼공을 가리킨다. 군주를 지도하여 그 현혹함을 풀어준다. 상육은 유순하며 정의롭다. 그래서 핵계의
해의 최후 마무리를 감당한다. 상류구 공은 높은 담 위에서 불상응의 고의를 탐하여 날아드는 송골매를 쏘아 떨어뜨림으로써 해의 과업을 완수한다. 매를 제때에 잡으니 이롭지 아니함이 없다.